네안데르탈인이 멸종한 것이 아니라 이 유전자가 현생 인류 DNA에 2% 정도 섞여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낸 스테판 페르 교수가 2020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했어요. 이 말은 네안데르탈은 멸종한 게 아니라 호모사피엔스 인류죠. 결합해서 2%를 섞였다는 얘기죠. 미국에 있는 호모사피엔스나 한국에 있는 한국인이나 다 2%예요. 전 세계가 다 동일한 균일을 갖고 있다는 건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능력, 동일한 질병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대인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대사진을 일으키는 DNA가 고대인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규명한 거예요. 자, 호모사피엔스와 니안데르탈이라 말해야겠죠? 2% 섞여 있으니까 모두 다. 언어 능력은 돌연변이에 의해 20만 년 전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 능력이 있는 종이 지금의 인류를 만들었죠. 언어 능력은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인간의 유전 특질 중 하나죠. 이런 능력을 학습으로 할 수 있다는 여러분의 영어 강사의 생각이 얼마나 터무니없겠어요. 그럼 원숭이도 그럼 학습하면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얘기인가? 이 얘기는 이미 실험으로 실패했습니다. 검증된 사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유전자가 거의 비슷하다 하더라도 언어 능력은 없습니다. 가르칠 수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이 인간과 사람 인간과 원숭이 어린 것을 같이 키웠는데 불구하고도 안 됐죠. 주변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영어는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 결국 유전인 거죠. 유전자 어떤 특질이에요? 이런 자극을 더 극대화해서 단기간에 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키워진 능력, 바로 리딩이죠.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혼자 할 수 있는 리스닝은 반드시 병행해야 해요. 혼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하지만 단어 암기, 현 미국식 표현 암기, 원어민 발음, 여는 발음 같은 이상한 학습법은 자제하셔야 해요.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암기한 것만 말할 수 있는 영어는 언어가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멋지게 대화하는 걸 보면 부럽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깊은 대화를 못하고 어떠한 주문 정도 한다. 이거는 멋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암기하면 10분 안에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건 능력도 아닙니다. 언어로서. 자, 유전에 의한 언어와 잠시 사용하는 영어 암기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문인 것 같아요. adaptation, 우리가 적응한다는 건 involve change, 변화와 관계가 있죠. in a population, 어떤 특정 지역의 개체군의 변화와 관련이 있어요. with characteristic, 특징을 갖고 있죠. pass from one generation to next,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돼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This is different from accumulation. 자, 이 adaptation, 적응이란 것과 acclimation, 이건 환경에 대한 그러한 어떤 적응, 환경에 대한 적응은 다릅니다. Individual organism change, 개체의 유기체, 생물체의 변화, respond to the altered environment, 바뀐 환경에 대항해서 개개인의 어떤 변화는, 예를 들면 이게 바로 이제 acclimation, 풍토에 적응하는 거예요. 어떤 일시적인 환경에 적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f we spend summer outside, 여름이 여름에 밖에서 보내요. You may acclimate, 여러분 적응하죠. 수능합니다. sunlight, 햇빛에 수능할 거예요. 그리고 your skin은 increase its concentration, 피부가 dark pigment, 검은색 그런 피그먼트, 색소가 집중되기 시작하죠. protect you, 바로 당신을 태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this is a temporary change, 이것은 임시적인 변화, 일시적 변화죠. 햇빛에 많이 그을리면 여름 피부가 검게 변하죠. 그건 임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you want to pass the temporary change, 일시적인 변화는 on future generation, 미래 세대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어를 암기해서 배운 사람은 잠시
암기한 건 사용 가능하지만 영원히 사용할 수는 없어요. 암기한 것만 가능해요. However, 그러나 capacity to produce skin pigment,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produce, 생산하는 그러한 능력이 결국은 inherited, 전달이 돼요. 유전으로. For populations, 그러한 특정 지역의 개체군들은 live in the intensely sunny environment, 강렬한 태양이 있는 환경에 살았던 개체군들에게 individual with good ability, 자, 좋은 능력, produce skin pigment, 피부의 색소를 생산하는 아주 탁월한 능력, 좋은 능력을 가진 놈들은 more likely to survive, 생존을 할 것이고, 번창할 것이고, 또 thrive, 생존을 할 것입니다. 반면에 people with poor ability to produce pigment, 색소를 생산을 잘 못하는 것들은 당연히 멸종하거나 더 줄어들겠죠. That trait, 그러한 특징이 바로 increasingly common, 점점 더 subsequent generation, 차후의 세대에게 흔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해 가셨습니까? 분명 호모 사피엔스 중에도 언어를 못하는 종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언어를 하는 종이 있었을 거예요. 이 종은 가면 갈수록 쇠퇴했을 것이고 이 종이 더 많이 번창해서 지금 80억 인구가 모두 언어를 할 수 있는 모든 원숭이가 나무를 탈 수 있는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똑같은 거죠. If you look around, 주변을 돌아보면 you can find countless example adaptation, 셀 수 없이 많은 예들이 있어요. 적응에. Distinctive look, long-legged giraffe, 기린의 아주 구별될 정도로 독특한 긴 넥, 목은 예를 들면 develop, 계속 발달된 건데 as individual, 개개인들이 happen to have a long leg, 이게 중요해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잘못 배운 게 있었어요. 우리 목이 길어진 거는 나무가 있으면은 처음에는 목이 짧았는데 먹으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머리가 길어져서 기린이 됐다라는 이런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도 그렇게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거 틀린 겁니다. 이 형질은 습득되지 않아요. 타고난 겁니다. 목이 길었던 놈은 살아남고 목이 짧았던 기린은 죽은 거예요. 언어를 할 수 있는 유전적 특질을 갖고 있는 놈은 살아나고 언어를 할 수 없는 유전적 특질이 있는 놈들은 사라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존에서 밀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은 학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린처럼 목을 계속 내밀면 목이 길어진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인간의 기것처럼 이 지레프도 우연하게 긴 넥, 목을 갖게 된 놈이 어드밴티지를 가진 거죠. 우세를 점유하는 겁니다. Feeding on leaves or tall trees, 키 큰 나무의 잎사귀에서 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드밴티지, 우세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긴 목을 가진 놈들이 더 develop, 융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들을 유전적 관점으로 풀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학습은 유전적인 특질을 갖고 있고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와 함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우리의 훌륭한 유전은 완성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미완성 상태에서 나오고 거기에 플러스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환경에 맞게끔 발현이 된다. 그러면서 점점 세련되게 완성해 간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유전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주변에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말하면 영어로, 국어를 말하면 국어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2 외국어는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배우는 건 똑같습니다.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만 갖고 있다고 했죠. 원숭이는 없습니다. 원숭이에게 매일 학습시켜도 얘는 언어 못합니다. 우리 인간만 갖고 있는 이 언어 능력은 학습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reading, listening에 의한 우리 어떤 상호작용, 책을 읽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책에 빠지기도 하죠. 그게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 상호작용을 최대한 이용하시고 반드시 외국인과 만나서 실전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학습이죠. 미완성의 상태. 혼자 하는 리딩과 리스닝은 절대적으로 미완성입니다. 이 미완성의 상태에서
리딩, 리스닝이니까 내가 영어가 잘 됐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미완성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반드시 외국인과 만나서 그 배경을 환경을 바꿔줘야지 미완성이 완성의 상태 되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딱 미국에 간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빠르게 발전하기 위해선 리딩과 리스닝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